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들이 남긴 거대한 피라미드와 정교한 석조 건축물들을 보면 과연 당시 기술력만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고대 문명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별과 연결된 지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도약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에 빠진 조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고대 문명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외계 개입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문명 외계 개입설, 즉 고대 우주인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가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보여준 놀라운 발전과 성취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수만 년 동안 동굴에서 살면서 돌도끼를 만들고 불을 피우는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신전을 짓고 정교한 천문학 지식을 갖추고 복잡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과연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일까요? 외계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인류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바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철기 제작법도 몰랐던 시대였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적들과 지식들을 보면 당시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외계 문명의 개입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구 밖 어딘가에서 온 고등한 문명이 고대 인류와 접촉했고 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건설이나 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 인류 문명의 도약을 이끌어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여겨집니다. 외계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주 거론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첫 번째 징후는 갑작스러운 문명의 도약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어떤 경우에는 수만 년 동안 거의 변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농업, 문자, 천문학, 건축 기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꺼번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전해준 것처럼 말이죠. 이런 급격한 변화는 일반적인 문명 발전 패턴과는 매우 다릅니다. 보통 기술 발전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대 문명의 경우는 마치 도약하듯이 갑자기 고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건축 기술입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건축물들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와서 완벽하게 맞춰 쌓아 올렸습니다. 현대의 건설 장비로도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낸 것일까요?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런 돌들 사이에 칼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정밀한 측정 도구도 없었고 크레인 같은 중장비도 없었는데 말이죠. 세 번째 징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신들은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들 신들은 보통 빛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때로는 이상한 탈것을 타고 나타납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종교적 상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놀라운 천문학적 정확성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남긴 건축물들을 조사해보면 별자리나 천체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것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정밀한 천문학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별자리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정확한 시점에 맞춰 건물의 창문이나 통로가 설계되어 있고 수천 년 후에 천체 위치까지 계산해 넣은 듯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문명들 사이의 공통 신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기한 점 중 하나입니다.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거리에 있던 문명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신, 인간에게 지혜를 전해준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류의 집단 기억이 신화로 전해진 것일까요? 이러한 5가지 징후들을 종합해보면 고대 문명의 발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외계인의 개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는 빠진 조각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명들에서 외계 개입의 흔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거들이 발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들에서 비슷한 패턴의 미스터리가 발견됩니다. 먼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여겨지는 수메르 문명을 보겠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갑자기 나타난 수메르인들은 정말 놀라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의 신화에는 아눈나키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존재들은 인간을 창조하고 문명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아눈나키들은 인간에게 농업, 목축, 금속 가공법을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왕권까지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존재라고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외계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눈나키를 실제 외계 문명으로 해석하며 인간은 이들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유전적으로 개량된 존재라고 봅니다.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는 외계 개입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만 해도 230만 개가 넘는 석재로 이루어져 있고 각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차는 겨우 0.05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피라미드들이 오리온 자리의 별 배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도르래나 철제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정확히 가공하고 100m가 넘는 높이까지 올려서 쌓을 수 있었을까요? 현대의 건설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을 4500년 전에 해낸 것입니다. 외계 개입설에서는 이집트인들이 고도의 천문학 지식과 건축 기술을 외계 문명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마야와 아스텍 문명도 놀라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은 현대 천문학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태양년의 길이를 365.2420일로 계산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수치인 365.2421과 겨우 0.00021 차이 날 뿐입니다. 또한 금성의 공전 주기를 584일로 계산했는데 실제 주기인 583.91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들 문명의 신화에는 깃털 달린 뱀 신이라는 케찰코아틀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에게 문명을 가르쳐주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계 개입설에서는 이런 하늘에서 온 신들을 실제 외계 방문자로 해석하며 마야인들의 뛰어난 천문학 지식이 이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인더스 문명은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나타난 이 문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하수도 시설, 규격화된 벽돌,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외계 개입설에서는 이들이 외부의 고등 문명에 의해 지도받은 계획 도시 문명이었으며 어떤 이유로 그 외부 요인이 철수하면서 함께 몰락했다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잉카 문명의 사크사이와만 요새를 보겠습니다. 이곳의 석조 건축물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이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돌 사이의 틈은 너무 좁아서 칼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잉카인들은 바퀴도 없었고 철기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소나 말 같은 큰 짐승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밀한 석조 건축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고대 문명들이 남긴 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주 기술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놀랍도록 많이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입니다. 이 방대한 서사시에는 히마나라는 하늘을 나는 수레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비만하는 소리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빛을 내고 때로는 물 위나 물 속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비만아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하바라타에는 한 발의 화살로 도시 전체가 재로 변했다. 하늘에서 거대한 빛이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웠다. 폭발 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핵무기의 폭발과 방사능 피해를 묘사한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핵무기를 본 기록인지 아니면 상상력의 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서의 에스겔서에도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회전하는 바퀴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퀴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으며 바퀴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했다고 묘사됩니다. 구름과 불꽃, 번개를 동반하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마치 우주선이나 비행체를 본 것처럼 들립니다. 회전하는 구조, 금속 재질, 빛을 내는 모습 등은 고대인이 첨단 비행체를 목격했을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기록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수레, 불타는 용, 천인의 강림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황제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들이 많은데 이때 사용된 것이 용이라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용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상상의 동물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금속 같은 몸체, 불꽃을 내뿜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 등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로켓이나 우주선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기록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들을 보면 혹시 실제로 무언가를 목격한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기록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에서 유사한 하늘의 기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문명이 있었고 각각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거리에 있던 문명들이 거의 동일한 신화적 패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 공통 패턴은 창조신의 등장 방식입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수메르의 아눈나키, 이집트의 네테르,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들, 북유럽의 아스가르드 신들, 아메리카 원주민의 하늘 신들까지 모두 하늘이 그들의 거주지입니다. 땅에서 태어나거나 바다에서 나온 신은 거의 없습니다. 왜 모든 문명이 신의 거주지를 하늘로 설정했을까요? 두 번째는 지식 전달의 패턴입니다. 이 하늘에서 온 존재들은 항상 인간에게 문명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문자 체계, 법률, 농업기술, 금속 가공법, 천문학 지식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지식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전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완성된 지식을 그대로 전수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존재입니다. 거의 모든 문명에서 신은 직접 인간을 다스리지 않고 특별히 선택된 인간을 통해 통치합니다.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보통 신의 후손이라고 여겨지거나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네 번째는 이별과 약속의 패턴입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문명을 세워준 후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이런 재림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고와 심판의 패턴입니다. 신들은 떠나면서 인간에게 도덕적 규범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만약 타락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홍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아의 방주,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의 만우 신화,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신화 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일치하는 패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실제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류의 집단 기억이 각 문명의 신화로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외계 개입설의 가장 대담한 주장 중 하나는 인간의 유전자 자체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현대 유전학의 발견들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 진화의 수수께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진화는 대체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뇌 용량과 지능의 발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급격한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불과 20만 년 전에 나타났는데 다른 인류종들과 비교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전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특정 구간에서 다른 영장류와 확연히 다른 패턴이 발견됩니다. 마치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정보가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간 염색체의 특이점입니다. 다른 영장류들은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 46개입니다. 유전학자들은 이것이 2개의 염색체가 융합되면서 생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융합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기능적 향상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DNA 개입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등한 외계 문명이 지구에 와서 기존 인류의 유전자를 개량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더 효율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식이나 지능을 부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아눈나키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물론 이런 가설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류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급격한 진화를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존 압박이 뇌 발달을 촉진했고 도구 사용과 언어 발달이 상호작용하면서 지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창조적 사고, 예술적 감각, 영성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은 단순한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진화적 이점을 제공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고차원적 특성들이 외부에서 온 지능체의 영향으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외계 개입설이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판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지적입니다. 학자들은 외계 개입설이 고대인들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피라미드나 거석 건축물들이 신비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축적된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과 공학자들은 고대 기술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당시의 도구와 방법만으로도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집단 노동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십 년에 걸쳐 작업한다면 현대인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이나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쌓아온 기술들이 때로는 현대 과학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실제로 지구에 와서 고대인들과 접촉했다면 분명히 그들의 기술이나 물질적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유물들은 당시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계의 금속이나 알 수 없는 물질,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도구 같은 것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계인들이 직접 개입했다면 그들 자신의 흔적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흔적들 뿐입니다. 과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이론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고대 문헌의 해석 문제입니다.
외계 개입설에서 자주 인용하는 고대 문헌들의 내용은 대부분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종교적 서사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앙을 담은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외계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성함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종교적 표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만화나 에스겔의 바퀴 같은 묘사도 환상이나 종교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외계인의 개입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외계인 때문이라고 보는 극단적 입장 사이에는 보다 균형 잡힌 해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외부 자극설입니다. 외계인이 직접 건축물을 짓거나 문명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고대 인류에게 자극이나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 방식이나 관점을 제시해주는 수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고급 인류 문명설입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고도로 발달한 인류 문명이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문명이 후대의 고대 문명들에게 지식을 전해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대홍수나 거대한 자연재해로 이런 고급 문명이 사라졌고 그 기억이 신화로 전해졌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 차원의 개입설입니다. 물리적인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고차원적 의식 존재들이 인류의 정신적 진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물질적 증거가 남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류 문명의 급격한 도약을 설명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계 개입설이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기술적 공백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밀한 천문학 지식이나 거석 건축 기술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문명 급발전의 미스터리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살다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것은 분명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없다는 점이 외계 개입설의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신화의 일치성입니다.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문명들 사이의 놀라운 공통점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광범위합니다. 이런 일치가 실제 공통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의 비행접시 목격담과 의식 연구의 발달입니다. 20세기 이후 수많은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담과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고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의식 연구 분야의 발전으로 물리적 차원을 넘어선 존재들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고대 문명 외계 개입설은 단순히 외계인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류 문명에 설명되지 않는 도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가치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능력과 지혜를 재평가하게 하고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려운 이 가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증거들을 살펴보되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과 외계 개입설은 인류 문명에 설명되지 않는 도약을 외부 지성의 개입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